안녕하세요. 4장에서 마지막 소개인 Expectation of Sums of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각각의 expectation과 variable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대값에 대한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의를 이용하면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 수학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평균의 일차성을 이용하면 좋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랜덤 베리어블들의 sums에 대한 expectation은 특히나 평균의 일차성을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4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의 일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운데 수식에서 오른쪽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오른쪽이 등장한 배경은 기대값을 만약에 왼쪽에 있는 식과 같이 정의를 바탕으로 구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즉 xi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랜덤 베리어블들의 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썸에 대해서 expectation을 구하려면 정의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랜덤 베리어블을 컴퓨팅 사고 측면처럼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분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최근에 배웠던 그 지오메트릭의 연속적인 것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개념처럼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개념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그 규칙에 따른 분해를 하고, 거기에서 그 각각의 작은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을 쭉 더하는 이런 평균의 일차성의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면 의외로 답을 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거는 조금 번잡한 수학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킵하도록 하고요. 사실 일단 중요한 컨셉, 확률론에서 티어렘을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수학과에 치우친 증명은 제 강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특히 심지어 수학과에서 열리는 확률론 강좌에서도 스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확률을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베르누이 바이노미얼 포와슨에 거쳐서 지오메트릭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어요. 그래서 각각의 물리적인 의미와 PMF와 그 다음에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값, 그리고 확률의 값,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래에 더 살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각각의 그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 그러니까 베르누이 같은 경우 expectation이 P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성공하는 1일 때만 값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 1 곱하기 P만 남고, 실패하는 경우는 랜덤 베리어블의 값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확률 1-P를 곱해도 어차피 0이죠. 그렇기 때문에 expectation은 그냥 P인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베르누이를 인디펜던트 트라이얼 베르누이를 n번을 실행하게 되면 결국에 요것은 expectation이 np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 개념 자체가 제가 이미 전전 슬라이드와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결국에 평균의 일차성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수식을 사용했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의 시그마 취한 형태의 NP를 구한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릭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도 각각의 PMF의 랜덤 베리어블 밸류의 P의 값의 범위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expectation이 P분의 1이었다가 평균의 일차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시그마 위에 맥스 값이 이제 R이 되겠죠. 그래서 요 expectation 각각의 지오메트릭 expectation을 R번 더한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을 만약에 더 쉬운 예제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주사위가 있어요. 근데 주사위가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주사위는 각각의 눈을 가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주사위는 뭐 3, 두 번째 주사위는 5, 그 다음에 n번째 주사위는 6 이렇게 가졌어요. 자, 그랬을 때 sum의 expected value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정말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차피 각 주사위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각 주사위의 평균은 저희가 3.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저희가 앞에서 많이 했었고 결국에 1, 2, 3, 4, 5, 6 이라고 하는 밸류를 6분의 1의 확률로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인 그 기대값의 정의를 바탕으로 주사위 하나 입장에서의 평균값은 그쵸 3.5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주사위가 n개가 있다면 결국에 각 주사위의 expectation 3.5를 n번 고려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n번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sum의 expected value는 3.5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의 일차성이라고 하는 성격, 즉 오른쪽에 있는 식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산술적인 계산도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제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n번의 트라이얼을 해요. 그랬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그쵸? 횟수가 나올 텐데 그 횟수의 expected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트라이얼은 i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각각의 트라이얼이 성공할 확률도 여기서는 인디펜던트하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i, p2, p3, pn 구체적으로 확률이 몇인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떤 숫자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pi라고 하는 모르는 그 하나의 변수로 표현이 되겠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성공, 그렇죠? 성공 횟수의 토탈 넘버를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둘 때 그 랜덤 베리어블 x는 결국에 저희가 시도를 할 때마다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즉 xi 즉 x1, x2부터 xn까지의 각각의 1의 개수를 더한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요 small xi라고 하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것은 pi라고 하는 확률로 1-pi라고 하는 확률로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결과 요 문제를 역시 기대값의 일차성이라고 하는 각각의 expectation의 합으로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면 저희는 아주 심플하게 pi 왜냐하면 0은 어차피 곱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pi를 n번 곱한 즉 마치 확률이 만약에 동일했다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np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연관을 지을 수는 없는 게 이 p라고 하는 확률이 다 다르잖아요. 실행할 때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그마 i는 1부터 n 그 다음에 p의 i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영상을 바탕으로 챕터 4 Discrete Random Variable의 종류 그리고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와 PMF 그리고 PMF의 합은 1 그리고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의 물리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expected value와 expectation과 variance를 정의로 구하는 게 때로는 가끔 가능하지만 수학적으로 계산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문제를 쪼개서 각각의 기존의 랜덤 베리어블의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보고 특히나 expectation 값을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큰 개념까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률론을 배우고 나서도 여러분 아마 본인만의 문제, 예를 들면 전공 문제라던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지도 교수님이랑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텍스트북 이외에 자기가 풀고자 하는 문제 확률론을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사실은 좀 더 와닿고 흥미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확률론의 그 깊은 뜻을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랜덤 베리어블 뿐만 아니라 각 확률론 챕터에 대해서 원서에 나온 텍스트북의 예제 정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각각의 시어렘이 어떻게 활용이 돼야 되고 어떻게 연관지어야 되는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텍스트북 이외에 플립트 러닝으로 제대로 된 본인만의 전공 문제 혹은 기타 전 세계적으로 저희 실생활 속에서 좀 고차원적인 문제를 프로그래밍 파이썬이든 R이든 프로그래밍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확률론이나 수학적인 분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고차원적으로 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수업 시간 이외에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제가 좀 개인 지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5장을 시작해서 저희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는 컨셉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되 discrete이라고 하는 개념을 continuous로만 바꿔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각각의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종류를 소개하면서 그때 요 PMF라고 하는 확률 이름이 왜 PDF로 바뀌게 되고 역시 expectation을 구할 때 시그마가 아니고 왜 인테그럴로 가게 되는지 이런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